12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우선 윗부분은 채권 수익률 관련 몇 가지 개념들 정리해 놓은 거죠. 11번 만기 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해야 된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지급받는 모든 액면이자를 만기 수익률로 재투자해야 된다. 이게 만기 수익률만큼 벌기 위한 기본 조건이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왜 만기 수익률이야? 만기까지 보유하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절대 채무 불이행 없어야 된다. 약속된 원리금을 약속된 시점에서 다 회수해야 된다. 세 번째, 중간에 받는 이자들을 반드시 만기까지 만기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조건 하에 오늘 채권 사서 만기 동안 투자 시 벌 수 있는 연평균 예상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인 거죠. 자, 따로 간단 정리하세요. 12번 경상 수익률이 액면 이자율과 동일한 채권은 가격이 액면가와 동일하다. 경상 수익률, 액면 이자율 정의만 정확히 하시면 되죠. 경상 수익률은 이퀄 뭔가요? 경상 수익률. 자, 채권 가격분의 자, 액면 이자 비율이에요. 채권 가격분의 액면 이자 비율. 액면 이자율은 분자는 똑같죠. 매년 받는 이자를 요번에는 액면가로 나눈 거죠. 액면가 대비 액면 이자 비율이죠. 그럼 분자값이 동일하고 최종 요 수익률끼리 동일하다면 분모도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래서 두 값이 일치하면 분모의 채권 가격하고 액면가 요 두 값이 같아야 된다. 13번 수익률선이 우상향이면 2년 만기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 만기를 갖는 이표체 만기 수익률보다 작다. 첫 번째 수익률선 우상향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뭘 비교하냐면 2년 만기 무이표체 만기 수익률. 통상 무이표체 만기 수익률이 현물 이자율이죠. 각 만기별 현물 이자율이죠. 자, 걔하고 만기가 동일한 이표체의 만기 수익률 요 두 값을 비교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따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더라고 항상 강조하는 거죠. 이거 빠르게 봅시다. 전 내각 간 크기 관계요. 요 R1 1년 만기 현물이자요. R2 2년 만기 현물이자요. YTM2라고 하는 게 자, 이표체 만기 2년짜리 만기 수익률이에요. F12 선도 이자율이죠. 요 네 개 값들은 기본적으로 크기 관계가 딱 정해져 있다. 단 그 크기 관계가 수익률선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그때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라. 이 순서는 항상 픽스해요. 1년 현물이자 만기 2년 이표체 2년 현물이자 선도이자예요. 단 수익률선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자, 우측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작아지기도 하고 모든 값이 동일하기도 하다. 수익률선이 우상향이면 우측으로 갈수록 커져요. 우하향이면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인 경우도 있겠죠. 자, 수평인 경우라면 모든 값이 다 일치하게 돼요. 요거 좀 따로 정리해 두세요. 뭐 세세한 이유는 요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요것만 다시 확인하고 문제로 갈까요? 우상향 1년 현물이자보다 2년 현물이자가 더 크고 이표체 만기 수익률은 중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자, 1년 현물 이표체 만기 수익률 2년 현물 선도이자 요 크기 관계예요. 자, 문제로 가보면 우상향 상태에서 2년 만기 무이표체 만기 수익률. 좀 전에 그림에서 2년 현물 이자예요. 요게 아까 그림에서 R2 동일 만기 이표체 만기 수익률. 요게 이표체 만기 수익률. 우상향이면 2년 현물 이자 더 컸죠. 작다. 틀렸어요. 14번 아마 같은 내용일 거예요. 수익률 곡선이 이번에는 우하향이네요. 그때 1년 시점부터 2년 후 시점까지의 선도이자율 얘하고 1년 만기 현물이자 또는 2년 만기 현물이자와 비교를 했네요. 아까 선도이자는 맨 우측이었죠. 우하향이면 갈수록 작아지죠. 그렇다면 선도이자가 왼쪽의 1년 또는 2년 현물이자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작다. 맞아요. 15번부터가
채권 수익률 기간 구조 이론 관련 문제일 거예요. 15번 불편 기대 이론 또는 불편 기대 가설이죠. 투자자는 우염 중립형이고 기대 단기 이자율 또는 미래 기대 현물 이자율은 선도 이자율과 동일하다. 이게 불편 기대 가설의 주장이죠. 미래 각 기간별 기대 현물 이자가 해당 기간의 선도 이자와 동일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편 기대 가설 암묵적으로 우염 중립형을 전제하고 있다. 그거는 17번 요거랑 비교해서 마무리할까요? 이번엔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또는 유동성 선호 가설이죠. 투자자는 회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선도 이자율이 기대 단기 이자율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차감한 값과 동일하다. 이 문장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죠. 유동성 선호 가설 주장은 선도 이퀄 선도 이퀄 기대 플러스 유동성 프리미엄이죠. 자, 선도 이자가 기대하고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거와 같아야 된다. 좀 정반대로 서술돼 있어요. 기대에서 프리미엄 뺐다 이렇게 돼 있죠. 뺀 게 아니고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유동성 선호 가설은 회평이라고 돼 있네요. 유동성 선호 가설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상대로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면 유동성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추가적 대가를 요구할 거다. 그 대가를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러면 만기 긴 채권이 유동성에 불리한 건 명백해요. 그에 따라서 유동성 선호 가설은 적정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할 거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연 부담 시 대가를 요구하니까 회피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불평기대 가설은 우연을 더 부담한다 해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선도가 기대와 일치할 거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 중립형을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16번을 보실게요. 불편 기대 가설에 따르면 향후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될 때만 우상향하는 수익욕선. 이건 너무 당연하죠. 불편 기대 가설의 수익욕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야? 기대대로예요. 미래 기간별 이자가 상승 기대, 우상향, 하락 기대, 우하향, 변동 없다 기대, 수평이죠. 상승 기대니까 우상향 맞아요. 18번 유동성 선호 가설은 수익욕선이 항상 우상향 모양을 띠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항상 우상향 그럴 리가 없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상향도 가능하고 우하향도 가능하고 수평도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왜 헷갈릴 수 있다? 이건 틀린 문장인데 통상 불평기대 가설 수익욕선하고 유동성 선호 가설 수익욕선 비교하다 보면 유동성 선호 가설에서의 수익률 곡선이 불평기대 가설 수익욕선 걔보다 프리미엄 영향만큼 조금 더 상승해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 불편 기대 가설 거보다는 멀어질수록 조금 더 상승하는 형태로 바뀐다 얘기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상향 모양을 띠고 있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림을 잠깐 보실게요. 이 점선이 불편 기대 가설이에요. 그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점선 수평선. 불편 기대 가설은 언제 이런 수익욕선이 나와? 미래 기간별 이자 변동이 없다고 기대하면 기대에 따라 수평이죠. 하지만 유동성 선호 가설은 멀어질수록 추가적 프리미엄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대만 반영한 것보다는 점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맨 밑에 거 볼까요? 불평기대 가설 점점 하락할 걸로 기대해서 기대 반영한 게 이거야. 거기에 프리미엄 반영한다 해도 얘보단 좀 올라가지만 여전히 우하향하는 형태로 수익욕선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상 형태만 가능하다. 이건 완전히 틀린 문장이죠. 19번 채권 수익률 기간 구조에 대한 유동성 선호 가설이 성립하는 상태에 수익욕선이 수평의 형태라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미래 기간별 이자율이 일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만약 요 문장이 유동성 선호 가설이 아니고 불편 기대 가설이면 맞는 문장이죠. 하지만 지금 유동성 선호 가설이죠. 그럼 최종 이 수평의 수익욕선에는 뭐까지 반영되어 있어? 프리미엄 영향까지 반영이 되어서 수평이 된 거죠. 그렇다면 기대만 가지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미래로 갈수록 우하향하는 형태였겠죠. 거기에 프리미엄이 얹어져서 수평이 됐다. 그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혹시 미래로 갈수록 이전이 점점 하락한다고 기대하고 있으면 기대만 반영한 불편 기대 가설계 이렇게 약간 우하향하겠죠. 여기다가 프리미엄 영향 반영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수평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대는 요건데 프리미엄 때문에 최종 수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까지 반영해 수평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기대는 미래로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죠. 프리미엄 가설인데 수평이었다. 그럼 기대 자체는 미래 기관 배지자가 점점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죠. 일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틀렸어요. 하락을 기대하고 있어야만 유동 선호가설 기준 수평이 나올 수 있다. 20번 채권 신율 기간 구조에 대한 불편 기대가설이 성립하는 경우에 5년 만기 순수할인채 투자는 투자 전략, 1년 만기 순수할인채에 5년 동안 반복 투자는 롤오버 전략, 사후적 투자 성과는 같다.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 두 번 시험에 나왔었죠. 우선 이 문장은 뭐와 관계된가요? 채권 투자에 있어서 만기간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죠. 불평기대 가설에서는 만기간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 유동성 선호 가설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완전 대체 가능하다는 건 투자는 기간만 동일하다면 만기 얼마짜리 채권을 가지고 투자한다 해도 기대되는 수익률 또는 기대 성과가 같을 것이다. 불평기대 가설인데 두 가지 전략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5년 만기 채권 이용하는 투자죠. 또 하나는 뭐예요? 만기 1년짜리들로 5년 동안 롤오버하는 전략이죠. 그럼 이 두 개의 전략은 불평기대 가설에서는 기대 성과가 당연히 같아야 되죠.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마치 이 문장이 그런 얘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요 단어 때문에 좀 사후적 성과가 같다 이렇게 되죠.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현재 시점에서 기대되는 성과야. 기대 성과가 같을 것이다. 그럼 맞는 건데 사후적이라 틀린 거예요. CF 문제에서 비슷한 거 해봤죠. 베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실현 수익률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사전적 기대 수익률은 이론적으로 같아야 되지만 사후적 성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거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